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준비됐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에 한정을 해서 채권 시장을 재개장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EU, 캐나다, 일본 등의 러시아 투자의 90%를 차지하는 적대 국가는 러시아 증권이 매각을 금지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는데 논리적 근거를 일단 하나를 제시를 해놓고 이거를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즉 또 러시아의 경제의 불확실성을 또 제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6.47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7월에 미국의 FOMC 의사록을 공개를 앞두고 변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저가 매수세에 따른 반등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약간 쉬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스위스 쪽에 있는 통화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유로화 쪽에 있는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또 본격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형태에 따른 저가 매수세로 좀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심리가 같이 좀 곁들어져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7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86.5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란의 핵 합의에 진전이 보여지면서 아무래도 원유 공급 확대 가능성이 부각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월마트 2분기 깜짝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인플레 정점을 아마 지나는 것 같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이 1528억 달러이고요. 조정 EPS가 1.77달러 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월 예비 실적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한 덕에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플레에서도 제품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고소득자 층들도 월마트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 지출에 따른 형태를 보니 싼 제품이 가장 많이 선호가 됐고 대부분 고소득자들도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현금 결제가 좀 많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가장 비싼 고기류나 뭐 이런 쪽에서 좀 프리미엄 있는 그런 식품군들을 좀 더 선호했다고 하면 지금은 통조림이나 이런 쪽이 제일 많이 매출이 잘 나오고 고소득층들도 이런 통조림이나 이런 쪽으로 제일 구매력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패턴이 월마트가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지금의 대부분 소비하려고 하는 고소득층들도 지금의 소비 패턴 기존에 본인이 소비하려고 하는 걸 좀 더 내려놓고 이제 값싼 쪽을 돌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별로 좋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2분기 시점에서 이 정도 방어가 나왔다고 하면 3분기 때까지는 방어가 나오겠지만 실업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시즌에 도래를 하게 되면 점차 더 감소할 여지가 남아져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시걸 교수가 인플레 정점 지나는 것 같다. 연착륙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불틱 캐피털 리서치 책임자가 조심스럽다. 고용시장 둔화가 될 것 같다.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일자리 증가가 아닌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에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된다. 투자를 유지를 하되 위험을 회피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변동성이 클 내년에 대비를 해서 하락세로부터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는 구조적 상품을 좀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분은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9월에 자이언트 스텝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정점 론에 따른 영향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파월은 이제 과거에 구체적인 가이던스 언급은 좀 피했기 때문에 데이터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월에 중하순에 있는 금리 인상 결정 이전에
물가 지표, 고용 지표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 국채를 줄이고 있는 중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있는 관계가 여전히 개선이 안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경제 좋아질 것, 7월 마이너스 79%에서 마이너스 67%로 조정이 됐고요. 현금 보유 비중은 6.1%에서 5.7% 정도로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손호주는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에서 기술 의무 소비재로 바뀌었고요. 12개월 내 글로벌 침체 가능성은 47%에서 58%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중국 글로벌 부동산과 이탈리아 국채라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 중국 글로벌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과 중국과 연결되어져 있는 신흥국의 국가 위기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파리 클럽에서도 일정 유럽 안에 약간 유예해주는 그런 채권들이 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유예시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폭탄 돌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시점에 그게 나올 것인지도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에 침체가 왔었을 때 그 엄청난 신흥국들에 있는 빚, 그 빚을 들고 있는 채권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기업과 국가들은 연달아서 좀 체력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이, 과연 연달아서 경기 침체가 안 좋아지는 내년에 그게 같이 도래한다고 하면 시장의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성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자산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업비트, 빗썸, 코인베이스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성장 부분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 이유는 여전히 거래 수수료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거시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YOY 감소폭이 크게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업비트 빗썸이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하반기 시점에서 또 가이드라인이 또 나오게 되고, 국내는 국내 나름대로 또 가이드라인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또 만들어낸다라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운영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언급도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운트콕스 물량이 곧 풀린다라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8월 말 때부터 피해자들이 다시 14만 개 비트코인을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돌아오는 CME 선물 만기 시점하고 또 겹치고요. 그 다음에 9월달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뭐 당연히 또 QT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조종에 있는 단계가 드디어 곧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8월 초 중순 때까지는 뭐 이래저래 잘 버틸 수는 있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말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운트콕스 물량이 일단 해킹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원래 가격이 483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가격이 24,0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50배 정도 뛰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돈이 이게 이제 뭐 감옥 매매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코인에서 모든 물량을 다 매도한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왜냐면 여기에서 좀 아픔의 골도 좀 큰데 여기에서 또 그만큼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더 미래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성향이 크지 않겠냐. 일부 매도는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많이 나오지는 저는 않는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최소 1년 동안 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하지 않는 모든 비트코인 비율이 보게 되면 해당 지표가 ATH 달성할 때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동방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시황적 악재가 아직까지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ATH에 있는 이 데이터 지표는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약세장이 보낸 기간을 보게 되면 11년도 112일, 15년도 62일, 18년도 113일, 22년도 65일 정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꼴 날까 NFT 시장에서 발표는 중국의 텐센트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텐센트는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그런 견제 때문에 이 NFT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적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몸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접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채굴자들의 매도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7월에 6,200 비트코인을 판매했는데 이전 달과 판매한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제일 많이 팔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다시 극단적인 수준으로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결제 약정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조건부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거래량이 좀 많이 줄면서 이런 형태가 나와주는 건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유튜브 하다가 궁금해서 코인 사주라고 쳐보니까 무당들이 나와서 코인 전망을 해주는 특별한 그런 콘텐츠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오스가 리브랜딩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시장이 다들 한때 좀 많이 올랐는데 가장 후행으로 또 이렇게 나와서 마지막 불장이 나와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택진보다 더 많은 장영국 씨, 이메이드 투자자들은 부글부글 중이다 라고 했는데요. 뭐 저번 시간에 상여금 81억 원에 그 다음에 급여 5억 원 합쳐서 86억 원을 받는 분이라고 했죠. 그러니 이제 뭐 본인의 월급을 다 꼬라 박는다라고 해도 저 급여 꼬라 박는다라고 해도 상여금이 81억 원이니까 뭐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를 좀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김택진 씨가 이번에 상반기에 57억 원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용봉킹으로 항상 이렇게 좀 자리를 지켜왔던 분인데 어떻게 보면 장영국 대표가 그걸 제껴버렸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 김택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좀 민감해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블록 데이터에 보게 되면 뭐 알파벳, 블랙론, 모건 스탠리, 삼성, 골드만삭스 등등 이런 굴지에 있는 대기업들이 해당에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업들하고 그렇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쪽이 어디 쪽인지를 좀 유심하게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신고점 갱신과 독일의 전기요금은 오늘도 신기록을 갱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겨울 되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에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대비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갈 때 이게 꺾이는 시점 때부터는 곧바로 침체가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빨리 내려가는 부분도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겨울 때쯤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가을 정도에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겨울에 만약에 이 천연가스 부분이 또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거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빨리 더 여름이나 가을 시즌에 더 높은 위치에 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 내용으로는 상반기 기준에서 가장 그래도 조정을 받고서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던 구간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 뭐 이클, 트론, 칠리즈, 진리카, 비골,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POW 코인들이 조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1년 추상치를 보게 되면 지금 8월 달이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작년치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대부분 메타버스 쪽이 좀 많이 위치해 있었고, 분기 대비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또 여전히 POW 관련 쪽이 매우 강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순환 패턴제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그 누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쪽이. 그렇잖아요. 일주일간 수익률 분포들을 본다라고 해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건 9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잭슨홀 미팅, 그리고 8월 달에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8월 말에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운트콕스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고, CME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줄 것이냐, 선물 만기 쪽에서 그것도 좀 유심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